예, 척수 또 척수신경을 봤는데요. 잠시 우리가 이제 신경을 가기 전에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잠깐 보고 우리가 말초신경으로 다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 이 뉴런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신경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지돌기, 그리고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좀 보면 신경세포체 또는 신경원이라고 하고요. 바디라고 그냥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라틴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가지돌기는 덴드라이트, 축삭은 엑손이라고 해요. 자, 이걸 뭐 뉴런이라고 해도 되고 너브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경세포를 하면 뉴런셀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신경을 할 때는 그냥 너브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뉴런은 그리스요. 그리스어고, 그 다음에 이 너브는 우리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이게 신경세포고, 이게 신경세포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당연히 파트별로 이제 기능이 있을 텐데, 자, 이 가지돌기. 자, 가지돌기는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정보를 받는 곳입니다. 주위에 많은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신경세포가 주는 정보를, 즉, 자극 또는 정보를 받는 곳이 바로 가지돌기고, 자, 정보를 받았으면은 세포체, 즉 신경원이 이런 정보를 통합, 처리해서 다시 정보를 내보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신경원이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축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지돌기는 정보를 받아서 신경원은 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를 다른 세포, 신경세포에게 주는 역할을 축삭이 하더라. 자, 이게 바로 신경세포의 세 가지 파트의 기능이 되겠고요. 자, 신경세포들은 많은 타입이 있어요. 구조별로. 뭐 이극, 뭐 멀티, 묶긋, 그 다음에 거짓, 단일, 뭐 세포,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죠.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전형적인 자, 이 묶긋 신경세포, 뭐 전형적인 그런 신경세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양을 갖췄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꼭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 가지 중에 특징들이 이제 다 있고, 자, 볼까요? 자, 가지돌기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신경원이 있고, 축삭이 있고. 가지돌기가 많네요. 많은 가지돌기가 있는데, 하지만 신경원과 축삭은 역시 하나고. 역시 가지돌기가 많아요. 가지돌기가 있지만, 신경원과 축삭은 하나다. 자, 어떤 뜻입니까? 예. 신경원과 축삭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지만 가지돌기는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 또는 많은 가지돌기를 담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있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기능에서 얘기했듯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어디로? 축삭으로.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축삭으로.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축삭으로.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축삭으로 간다. 그래서 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질환이에요, 질환. 어떤 질환이 됐을 때는 역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정상세포는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경세포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바로
글리아셀 해서 신경악요 세포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신경세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별세포, 희소돌기세포, 미세악요세포, 이러한 세포들이, 신경세포들 도와주는데, 도와준다는 말은,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막아주고, 또는 다쳤을 때 재생하도록, 재생 역할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신경세포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러한 죽은 신경세포들을 클리어하게 청소해주는 그러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도와주는 세포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한 100억 개 원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ynaps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접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연접이 되어야 되겠고요. 연접되어 있는 형태를 보니까, 자, 축삭이 와서, 자, 가지돌기와 연접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게 A라고 봅시다. A고, B라고 봅시다. 이게 C라고 봅시다. 자, A라는 신경세포가 C와 연접을 하는데, B가 그 이전에 이렇게 연접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전형적인 연접의 형태고. 자, 이렇게 A와 C가 연접하기 전에 B가 먼저 A와 연접하는 형태는 그 기능이 주로 A의 기능을 억제할 때, 그래서 이걸 연접 전 억제라는 말을 써요. 연접 전 억제. 이렇게 A의 기능을 억제할 때 이런 형태의 연접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연접의 형태인데, 자, 이것도 연접 후 억제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 세포 자체가 억제성 신경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주로 이제 이 연접 전 억제 요런 형태들은 대부분 억제로 써요. 억제로 활용은 되고요. 자, 요런 형태는 신경원이 어떤 신경원이에 따라서, 이 신경원이 억제성이면 당연히 억제고요. 이 신경원이 흥분성 신경원이면 이건 흥분이 되는 거겠죠. 일단 다양한 형태로 연접을 하고 있다. 뭐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접하는 방법. 자, 좀 전에 이제 구조로 본 거고요. 연접하는 방법, 즉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 자극으로 전달하는 방법, 즉 이걸 정기적 연접이라고 하고요. 화학 물질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화학적 연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연접하는 것,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연접하는 것. 자, 화학적 방법이란 말은 어떤 물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흥분이 될 수 있고 억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활용해서 연접하는 것을 화학적 연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전기적 연접과 화학적 연접을 하는 연접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자, 전기적 연접을 electric synapse, 화학적 연접을 chemical synapse라고 합니다. 자, 전기적 연접을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자, 이게 연접 전, 연접 후막인데요. 연접 전막에 많은 그런 신경원, 커넥트를 갖고 있고, 또
연접 전과 후막의 간격이 되게 좁아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전기적 연접은 자, 위에서 한 자극이 뚝 떨어지면 많은 이러한 문들이 폭발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연접의 크기가 세다, 강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연접 이 두 간격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빠르다, 폭발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전기적인 연접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연접을 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화학적 연접이에요. 어떤 화학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능이 달라지는데, 연접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위에서 자극이 와요. 그러면 여기가 칼슘 채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칼슘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칼슘의 역할은 요 소포, 이런 소포들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런 소포들이 이제 연접 후막에 와 닿으면 자동적으로 막이 녹아요. 이게 퓨즈가 되고 안쪽에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빨간 게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자, 이 밖이란 말은 바로 틈새를 얘기합니다. 연접 전막과 후막의 틈새. 그래서 이 틈새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 틈새가 전기적 연접의 틈새보다 크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 틈새로 나와서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러면은 후막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리셉터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리셉터에 붙고, 자, 이 리셉터에 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연접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회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 연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 오면은 바로 그냥 전기적 연접은 폭발적으로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연접이 일어나는 반면에, 화학적 연접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죠. 즉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단일 연접이다. 따라서 어떤 영접의 강도, 정보 전달의 어떤 강도는 전기적 영접보다는 낮다. 그리고 시간도 느리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특징은 신경 전달 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흥분이 될 수 있고 억제가 될 수 있다. 전기적 연접은 무조건 흥분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연접은 신경 전달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흥분과 억제가 달라진다.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세포를 우리가 좀 봤고요. 다시 자, 우리가 신경계로 들어가서 말초신경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은 특징이 두 가지였다, 그죠? 자, 운동신경이냐, 감각신경이냐. 그래서 운동신경은 브레인에서 나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날신경, 영어로 effect division이고요. 감각신경은 뇌로 들어가는 신경, 그래서 들신경, afferent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경세포의 구조는 금방 봤던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요. 자, 이 감각신경이 들어갈 때 몇 단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자, 크게 3단계, 세 곳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뇌에 있는 중심 D이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3개의 신경세포를 거쳐서 들어간다. 크게 보면, 저거 이제 말초의 수용기에서 와서 어디로? 척수의 1차 연접. 그래서 척수신경을 한번 거치고요. 자, 그래서 척수에서 또 다시 브레인 쪽 밑에 있는 시상을 거치고, 또 시상 안에 이제
신경세포를 거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상에서 대뇌의 중심 D이랑의 신경원, 세 번째 신경세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다. 즉 3개, 3단계를 거쳐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디냐? 수용기에서부터 척수신경까지. 즉 이렇게 혀의 미각, 또는 뭐 손에 있는 뭐 감각, 통각, 촉각. 자, 이런 수용기에서부터 어디로? 척수. 자, 이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그쵸? 자, 이게 수용기예요. 수용기. 수용기고, 이 수용기에서 어디? 척수. 척수에 있는, 자, 엄격히 얘기하면 척수 뒷불에 있는 감각수용기, 감각신경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예, 수용기에서 척수로 한 단계 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척수에서부터 어디? 시상으로 간다. 그래서, 자, 척수에서부터, 자, 시상은 뇌에 있어요. 그래서 뇌에 있는 시상에 요 신경세포로 가게 된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상에서, 여기 시상이 되겠네요. 자, 시상에서 대뇌겉질, 여기 3번입니다. 대뇌겉질에 있는, 엄격히 얘기하면 어디? 중심 D이랑에 있는 신경세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딱딱딱 거쳐서 감각신경은 올라간다. 자, 반면에 운동신경은 이제 브레인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 척수로 첫 번째 내려오는데, 대뇌 겉질, 특히 중심 앞이랑에서 시작을 한다. 중심 앞이랑에서 신경원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척수의 운동세포에 연접을 한다. 척수의 운동세포는 어디 있느냐? 척수 앞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와 연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죠. 1번이 척수 앞까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척수 앞불. 이게 앞불이다. 그죠? 척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 알파, 뭐 베타, 감마 이런 운동신경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효과기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1번,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뼈대 근육, 효과기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은 2번. 대뇌에서 척수의 앞불 전까지, 그리고 척수 앞불에서 효과기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방 봤던 게 전형적인 감각과 운동 패턴이 되는 거고요. 헌데 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반사도 하나의 운동이다. 그죠? 자극을 줘서 운동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브레인에 가지를 않고 척수 레벨에서 그냥 돌아서 운동이 나타나요. 자, 이런 거 우리는 자동 반사, 즉 그냥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극을 주면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가지 않고 바로 효과기까지 운동이 그냥 나타나는 걸 반사라고 하고, 이러한 반사의 그런 경로를 반사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극을 줬어요. 자,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척수로 갔어요. 척수에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바로 효과기 운동신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경로를 반사 경로라고 합니다. 얘는, 자, 무릎 반사가 얘가 되겠네요. 그죠? 자, 무릎을 망치로 딱 치니까 자동으로 삥 올라왔다. 그죠? 자, 이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의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영화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어요. 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동공을 확인하고 망치로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자극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척수가 손상을 당하면 이 반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빠르게 척수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중에 한 개가 바로 반사 검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반사는 척수 레벨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운동이 나타나는 그러한 운동이고, 당연히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척수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 우리가 처음에 그 그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CNS에서 PNS로,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영역으로, 운동 영역은 체성과 그 다음에 내장기의 운동. 자, 이 내장기의 운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했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autonomy nervous system, 자발적으로 어떤 신경계를 갖췄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운동, 감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척추동물에서 의식적인 인지나 노력 없이 내부 기관을 통제 조절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좀 무의식적인 그러한 운동을 조절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장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장기의 그런 운동들을 환경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민문의 근육, 심장근육, 민문의 근육들이 대부분 이제 내장기관들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는 파트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에요. 항상 얘네들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적절하게 환경에 맞게끔 신체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자,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활동할 때 활동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단어로 표현하면 fight, flight, fight 싸운다, flight 도망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주로 우리가 휴식하고 에너지를 보존할 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교감이에요. 그래서 rest 또는 digest, rest는 휴식이고 diges트는 뭘까요? 그렇죠. 소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소화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뭐 심장이 빨리 뛴다, 동공이 커진다, 침이 말란다,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활동할 때 또는 긴장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죠? 이럴 때는 뭐가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교감신경계가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의 몸은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어느 하나가 치우쳐지면 당연히 몸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역시 세 단계, 즉 세 개의 신경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브레인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에서 첫 번째 이 신경세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주로 자율신경계 최고 중추, 그러니까 첫 번째 신경세포는 시상 하부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상 하부에서 첫 번째 신경세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 뭐 시상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뇌줄기 이런 부분에 두 번째 신경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플러스 예, 첨가합니다. 척수신경까지 두 번째 신경세포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옆으로 갑니다. 자, 시상 하부에서
척수까지. 자, 여기서는 아마 이 시상과 뇌줄기는 여기서 이제 시상 하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뇌줄기에서도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그런 신경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요 책대로 하면 요거는 시상 하부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경세포는 척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자, 시상 하부에 첫 번째 신경세포가 있고, 자, 얘네들이 척수와 연결을 해서 척수에 두 번째 신경세포가 존재를 한다. 자, 척수에는 자, 이렇게 많은 신경 세포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 그걸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척수에 있는 두 번째 신경세포, 이 두 번째 신경세포는 많은 신경원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경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척수의 신경절이 두 번째 신경세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경세포는 신경절, 즉 척수의 신경절에서 효과기까지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도 역시 3단계, 3개의 신경세포를 거쳐서 자, 그 기능을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교감과 자, 부교감이 있는데, 얘네들의 참 특징이 좀 구조적인 어떤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은 자, 첫 번째 이 신경세포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세포는 길이가 긴 형태가 되겠고요. 부교감신경은 첫 번째 신경세포의 길이는 길고, 두 번째 신경세포의 길이는 짧은 형태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차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런 차이가 있다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신경계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내장기들의 운동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너무 어렵죠. 그 전에 참고로 하시고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자율신경계 파트에서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자, 여기가 파란색들이 부교감 신경계가 되겠고요. 요 빨간색들이 교감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부교감 신경계는 자, 첫 번째 이 신경세포의 길이는 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선이죠. 두 번째 신경세포의 길이는 짧다. 반면에 교감 신경절은 첫 번째 신경세포의 길이는 짧고, 두 번째 신경세포의 길이는 긴 것들을 이렇게 요 점선이죠. 두 번째 신경세포의 길이는 길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경 해부 생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부학이나 또는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신경계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서머리하고 오리엔테이션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약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경 생리 해부학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